네. 이번 인터뷰는 좀 미래 변화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2018년 지금 많은 분들이 계획도 세우고 있고 내년에 변화하는 것들 관심 갖고 있고 정부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YTN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한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2018년은 정말 전기 자동차의 해가 될 거다. 지금 이런 보도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급 대수도 2만 대 가까이 됩니다. 6천 대 늘어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가장 문제였었는데 주행거리도 일반 내연기관차에 육박할 만큼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 환경 속에서 제도, 또 전기자동차 구매, 또 기술 트렌드, 산업 동향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 주행거리 얘기부터 먼저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 그러면 아직 그거 시험적인 거 아니야. 또 뭐 충전해봤자 얼마 못 가잖아. 이런 인식들이 많으신데요. 400km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내연기관차랑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반 고급 승용차나 스포츠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포츠카나 고급차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다고 인식한 건 뭐였냐면 네. 이제 1세대 전기차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네네.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들을 다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네. 회사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깔아주는 충전망의 확산 속도가 네.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프라 문제. 그렇죠. 네. 이게 자주 깔리 많이 이게 돼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충전을 쉽게 할 텐데 네네. 그걸 못 하니까 차라리 자동차 회사가 주행 거리를 늘려서 충전의 횟수를 줄여주자. 네네. 그래서 2세대로 오면서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행 거리는 300km, 400km, 심지어는 뭐 500km까지 네.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주행 거리 불편함은 별로 못 느끼겠구나. 네. 이 정도면 살만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네. 자, 앞서 뭐 충전 인프라 얘기도 해주셨지만 좀 제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사려면 제도적 지원 같은 게 아직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전기차 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하나는 자동차 자체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있죠. 낮춰주는 세액 감면제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직접 지원입니다. 네네. 당신이 전기차를 타서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으니 네. 거기에 대한 환경 비용을 줄게요. 네. 그게 지금 올해까지는 1,400만 원인데 이제 올해는 네. 이미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게 되고요. 네. 하지만 세제 감면액이 지금 현재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최대. 네네. 이 부분은 일단 300만 원으로 내년에 높여놨습니다. 이건 좀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육세도 최대 260만 원. 네. 이걸 얼추 다 받으면 네. 세액 감면만 약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직접 지원이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금액만 해도 벌써 1,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자치단체가 네네. 우리도 많이 보급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자치단체가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은 달라요. 자치단체장이 나는 좀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하면 예산을.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네. 많이 하는 거고 네. 뭐 우리는 예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적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별로 보조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전기차 관심 많은 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이제 최근에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네네. 뭐 광주, 창원 이 자치단체별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네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네. 우리도 좀 많이 구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생기니까 네. 최근에 관심을 갖죠. 예. 사실 이 전기차가 하면 아직 이 차의 어떤 이 구동 기관, 동력만 놓고 구분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경유차를, 네네네. 친환경 경유차를 몰고 있는 편인데, 제가 운행할 때마다 사실 그 기름을 쓸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류세. 유류에 전기는 있으니까요. 전기는 지금 세금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기를 쓰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또 경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또 성능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모든 차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를테 뭐 테슬라 이런 건 고성능 차인데요.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정해놓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기준을 사실 뭐 소비자들이 굳이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건 네. 자동차 회사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고속전기차는 대부분 다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차들을 나왔을 때 네. 어떤 차는 주행거리가 250km 가고
어떤 차는 300km 가고 네. 어떤 차는 400km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400km 가는 차를 사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 400km 가는 차에만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회사가 네. 과연 그 수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 자동차가 출시되자마자 네. 지원자가 너무 몰려서 네네. 추첨해가지고 네네. 보조금을 주고 차를 인도해 준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 대형 마트에서 판다는 그. 네네. 예. 굉장히 인기가 높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조금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물론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물론 오염하지 거기에 대해서 않느냐. 또 다른 논의가 얘기가 있지만 또 네. 직접 이렇게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자동차보다는 네. 또 한편으로는 더 좋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예산을 책정한 전기차 보급 대수가 2만 대인데 네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즉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가지수가 종류가 네네. 대략 한 10종 정도 됩니다. 아.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소비자들이 10가지를 그러면 하나에 1000대씩 2000대씩 골고루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차 중에 수요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 내년에 전기차 구매계에 가신 네. 분들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차가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올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월 달에 전기차 사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실제 네. 자동차 회사가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출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10달이나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제조사가 네네. 계약을 받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출고를 해줘라. 그랬을 때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네. 제도를 추가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자동차 회사 중에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보급을 해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예, 예. 그거보다 주행거리가 더 긴 차는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하반기에 나왔을 때는 이미 상반기에 보조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네. 너무 복불복 아닌가요? 이런. 그 진짜 환경도 좀 살려보겠다고 비싼 차 샀는데 보조금 못 받으면 이거 참 어디서 기부 영수증 끊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 구매도 이제는 소위 눈치 작전 봐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수준까지 됐죠. 지금 권영주 편집장께서 이 전기차 관련돼서 내년에 굉장히 이슈가 높아질 것을 미리 좀 천기 누설 인터뷰처럼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전체 예산안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지원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직접 지원 금액이 중앙정부가 1,400만 원을 올해 줬는데 네. 200만 원 줄였습니다. 네네. 대신 보급 대수를 6,000대를 추가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랄까요? 한쪽 윗돌 빼서 그렇죠. 밑돌 개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거든요. 이제 보급 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춰야 네. 여러 대가 지원을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의 범위를 넓히겠다.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전기차를 많이 운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지금 산업적 동향에 대한 얘기도 사실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직접 다녀오셔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와서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내가 차를 운행한다라는 관심 외에 경제적인 여파가 크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 이거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 산업적 유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업적으로 보면 소비자 시각에서 보면 그냥 여러 동력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고 볼 수 있죠. 그 여러 동력원 중에 내가 운행할 때 얼마나 저렴하냐. 네네. 이런 친경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네. 이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배터리, 것이냐. 네. 그런 문제, 배터리의 자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와 전기차 간 전력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과연 그렇다면 특정 회사만 네네.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죠.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예. 사실 그 와중에 이 가상통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을 쓰게 하겠다. 네. 까지 나와서 지금 막 관심이 높아졌다가 약간 지금 정부는 좀 브레이크를 잡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충전 시작을- 자체도 유선이 아니라 무선 충전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과연 발전사와 전력사가 이걸 전기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아, 그냥 네. 내가 개인이 가정에서 혹시 개인이 발전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팔면 안 되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네. 사회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대응을 하지 않고 네. 일단 돌아다니는 전기차
네. 운행되는 전기차의 맞습니다. 보급을 늘리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제품만 지금 보고 그렇지. 있다라는 좀 이게 좀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뭐 권영주 편집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에도 이동 서비스 네. 얘기해 주셨지만 단지 내가 가솔린차 몰다가 전기차 몰아야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곳으로 들어가느냐 마냐의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정말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여러 제도 또 변화되는 내용들 했는데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수요가 높을 거라고 수요가 있을 전망하십니까?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사실 올해까지는 보급 대수 14,000대를 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래 걸렸는데 일단 내년에 나오는 전기 신차들을 보면 네. 최소 250km 이상 갑니다. 네. 그리고 길게 가는 거는 뭐 연비 운전한다고 그러면 네. 뭐 500km까지 갑니다. 뭐 일반 내연기관 차랑 전혀 차이가 그렇죠. 없게 서울에서 되겠습니다. 부산까지 편도 주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네.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일단 나 이거 사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킬로와트당 충전 이용료가 173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우리가 기름으로 따지면 휘발유 1리터 1,600원, 1,700원 할 때 네. 전기 1kW per hour는 173원에 타는 겁니다. 173원. 네, 물론 2배거리 차이 나요. 네네. 이거 2kW per hour 충전했을 때 한 313원 정도 내면 네. 내연기관 전기차 1리터 거리는 갑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20% 이상 싸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 가까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행거리에 큰 문제 없어. 네. 이용료 저렴하네. 네. 그럼 충분히 구매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전기차의 마중물이 네. 이제는 열린다. 이제 네. 펌프에서 큰 물줄기를 뽑아내는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도 초창기 모델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요. 터치도 안 됐는데 이게 기술적 기반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거의 장악해버렸고 이제는 스마트폰밖에 없죠. 자동차도 지금 그런 변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살펴보시고요.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브랜드 메이커들은 네네.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네요. 전기차는 뭐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는 만드는 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중소기업도 누구든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 네네. 심지어 뭐 예. 중소기업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전동 킥보드에다가 바퀴 몇 개 더 달고 차체 씌우면 자동차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네, 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전제품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이동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른바 그게 바로 전기화 산업 사회로 가는 거고요. 예. 전기화 산업 사회로 간다는 것 자체는 산업 사회의 구조가 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히 비클 탈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에 대한 대응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앞으로 자동차 전문 기자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이 아니라 가전 전문 기자라고 변화에 이미 대응해야 섞이고 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내년 자동차 시장, 전기 자동차 중요한 변화 많다라는 얘기하면서 오늘 스튜디오까지도 바쁜데 와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이었습니다.